네, 온라인 클래스 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원래 영상을 다 촬영을 했는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교육부 발표가 다시 나면서 어, 갑자기 또 상황이 악화돼서 지금 등교가 일주일 또 연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원래 촬영본 나올 텐데 약간의 내용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앞의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단은 마무리 풀어라고 말씀드렸죠. 안 푼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풀고 나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대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안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그냥 시험 스타일을 조금 안내를 해줄게요. 아직 시험 일정은 미정인데 일정이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안내가 나갈 겁니다. 쌤 시험 범위를 교과서하고 추가로 학습지가 나가요. 교과서는 교과서에 보면 지금 문제 풀이할 중단원 문제하고요. 뒤에 보면 대단원 문제 있거든요. 대단원 문제.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중단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에서 시험 예상 문제가 나가고 추가로 학습지가 나가는데요. 학습지 뭐 양은 많지가 않은데 이거는 원래 이제 너희들이 등교한 상태라면 학교에 나와 있는 상태라면 쌤이 다 한 명씩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그 문제풀이 했는지 확인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 급한 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는 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아직 시험 일정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습지 인쇄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여기서만 제출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시험 기말고사 2학기 시험 다 동일할 거예요. 항상 이 안에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교 계약하면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뭐 소수령 객관식 비율이라든가 뭐 시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도 안내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9강부터 10강까지는 중단원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중단원 문제풀이 풀어온 거. 근데 쌤이 너희들이 등교한 상태이고 학교에 있는 상태면 이거를 전부 다 풀어주지는 않아요. 뭐 질문만 받거나 아니면 조금 고난이도 문항들만 풀어주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상태다 보니까 쌤이 너희들한테 대면에서 이렇게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줄 시간이라기보단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전체 영상을 쭉 찍어서 올리면 너희들이 이거를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쌤 중단원 전체 풀이를 할 테니까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1번부터 몇 번이죠? 16번인가? 15번인가? 거기까지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쌤이 1번부터 끝까지 다 찍어는 놓겠지만, 그걸 꼭 들어야, 전부 한 문제 한 문제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다 들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내가 어려운 문제에 한해서 골라서 들으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 강의는 좀 길 거예요. 쌤이 저번에 찍은 게 보니까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상 강의는 좀 길겠지만,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발췌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되고, 그렇다고 아예 안 듣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학습 인정되는 수강 완료 시간은 짧게 잡아놓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듣는다고 해서 10분 정도는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시 원래 강의 이어서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들으면서 중단 문제 풀이했던 거 공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지금부터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우선 그 30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 때 항상 선생님은 문제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지금 문제 1번 같은 게 보면 다음 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초점이 점 3분의 1,0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뭐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폼선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써요.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너희들은 이거를 특히 이제 과중 친구들은 좀 덜한 편인데 문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중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문제를 천천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근데요, 사람은 신기한 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랑 말하면서 읽는 거랑 손으로 쓰면서 읽는 거랑 이 감각들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 번씩 적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점이 3,1이구나. 3,1이구나. 뭐, 사실 실제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것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초점이라는 말 필요 없잖아요. 점 보면, 초점이구나. 식 보면 준선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포물선 뭐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거 굳이 쓸 필요 없고. 정리할 때는 이 정도 핵심적인 개념들을 써주고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찾기도 좀 더 편리하거든요. 하나하나 풀이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보면 초점이 3분의 1,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포물선이라 그랬는데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였죠? y제곱은 4px 여기에서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의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라 그랬어요? p라 그랬죠. 그럼 뭐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p만 넣으면 되죠.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y제곱은 3분의 4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2번도 뭐 간단하죠. 초점율이 0, 마이너스 2번엔 초점의 좌표가 y좌표, x좌표는 0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돌아가 있는 경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x제곱은 4py로 나와야 되죠. p는 마찬가지로 얼마?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답은 얼마? x제곱은 마이너스 8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의 문제를 풀 때는 요 말은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요 정도의 뭐 사실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노트에는 답만 적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풀이가 없기 힘든데 이거를 답만 적어 놨다? 그러면 안 풀었다고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너희들이 풀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좀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12y의 초점, 준선, 방정식을 구하래요. 봅시다. 이거 방금 했죠? 포물선.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가 있네요. 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두 번째 케이스죠. 그러니까 초점이 y좌표, 준선이 y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서 뭐만 찾으면 돼요? p만 찾으면 돼요. p만 찾으면 되면 마이너스 12가 뭘 의미하죠? 4p를 의미하죠.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 준선은 x는이 아니고 y는 이렇게 돼야겠죠. 기억나죠? 지금 하는 방정식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초점 준선을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8강 맨 마지막 부분에 쌤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정리해 준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걸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공식은 기본적인 공식들은 외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학도 암기예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암기가 되게 무식한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 방법 중에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30페이지 문제 3번. 이번에는 뭘 구하라 그랬죠? 타원. 타원의 방정식은 뭐였죠? a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1. 식이 얘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구분을 했죠? a가 크면 가로가 장축, x축이 장축. b가 크면 세로 축이 장축. 기억나죠? 초점의 좌표는 밑에 두 개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빼라. 쌍곡선은 밑에 두 개를 더해라. 이랬었죠? 기억납니까? 아무튼 그럼 한번 해보면 지금 얘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x축에 있죠. 그럼 거리의 타원의 정의는 거리의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고요. 그때 이 거리의 합을 우리가 x축이면 a쪽, y축이면 b쪽으로 잡았었죠. 그래서 보면 뭐예요? 이 a가 14, a는 얼마죠? 7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b제곱을 구해야 되잖아요. b제곱 어떻게 구해요? b제곱은
b제곱은 뭐였죠? c하고 a하고의 차였어요. 근데 그 차를 어떻게 생각해라?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초점이 큽니까? A가 장축이 큽니까? 이렇게 쬐깐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A가 있죠. 뭐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그러니까 뭐에서 뭘 빼야 돼요? A제곱에서 C제곱을 빼야 되니까 A제곱 49에서 C제곱 9를 빼면 얼마입니까? 40. 이걸 좀 적네. 그러면 답은 77은 49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40 Y제곱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오나요? 기억 안 나면 지난 시간 거면 마지막 복습 부분 다시 보고 외우고 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지금 Y축에 있으니까 6이 의미하는 건 이 B가 6이죠. 그럼 B는 3이네요. 그럼 A제곱은 뭐에서 뭘 빼라? B제곱에서 빼는 거예요. B제곱이 3, 3, 9, C제곱은 2니까 4. 그래서 A제곱은 5. 답은 5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30페이지 4번. 타원의 초점, 장축, 단축 구하래요. 초점, 장축, 단축. 봅시다. 초점 어떻게 구하라고요? 두 개의 차. C제곱은 차니까 8에서 6 빼야 돼요? 여기서 8 빼야 돼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죠. 그럼 초점은 뭐겠어요? 뿔마 루트 2, 0이겠죠. 사실 이게 뿔마 루트인지 0, 뿔마 루트인지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뭘 보면 돼요? 8하고 6 중에 뭐가 더 크다? 8이 더 크다. 그러면 장축이 8쪽이니까 얼마죠? 2루트 2의 2배니까 4루트인가요? 단축은 루트 6의 2배니까 2루트 6. 뭐가 더 길다? X축이 더 길다. 그러면 X좌표가 초점. 장축은 4루트 2, 단축은 2루트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30페이지 문제 5번. 두 초점. F는 6,0, F'은 마이너스 6,0. 거리의 차가 8인 쌍곡선이래요. 쌍곡선식은 뭐였습니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1인데 뿔마 1이었죠. 플러스면 어떻게? X축이 주축, 마이너스 1이면 Y축이 주축. A, B의 대소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했었죠. 봅시다. 마찬가지로 얘는 X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8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2A겠죠? 2A. 그럼 A는 얼마? 4. 그럼 초점 어떻게 구해라? 초점은 밑에 두 개를 더해라. 했어요. 그래서 얘는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B제곱도 마찬가지로 A하고 C 중에 뭐가 더 큰지를 따져서 빼면 되는데 A하고 C 중에 뭐가 더 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니까 C가 더 크죠. 그래서 뭘 빼야 돼요? C제곱 빼기 A제곱. 근데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제 이거를 다 배웠으니까 이 단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배웠으니까 그냥 밑에 두 개를 더하는 게 C제곱이었지? 라고 해서 A제곱에다가 4 넣고 C제곱에다가 36 넣어서 B제곱을 역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C제곱 36, A제곱 16이니까 B제곱은 20. 그럼 답은 A 4니까 16분의 X제곱, B제곱은 20이죠. 마이너스 20분의 Y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X축이니까. 얘도 해보면 얘는 이제 Y축이니까 2가 의미하는 건 2, B죠. 그러면 B는 1. 그럼 A제곱은 뭐에서 뭘 빼라? C제곱에서 B제곱을 빼라. 이 C가 더 크다고요. A보다 C가 크고 B보다 C가 커요. C가 얼마죠? C가 16, B가 1. 그러니까 A제곱은 15. 답은 15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Y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따라오나요? 네, 마지막. 초점, 주축, 점근선. 점근선 어떻게 구하더라? Y는 뿔마 A분의 BX. 이거는 쌍곡선에만 있는 독특한 외워야 되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초점 봅시다. 초점 어떻게 해라? 두 개를 더해라. 그럼 C제곱이 얼마예요? 34죠. 그럼 초점은 마이너스 1이니까 0, 뿔마 루트 34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니까 주축은 A예요? B예요?
B죠, B. 그럼 이 B니까 얼마? 주축은 6. 점근서 Y는 뿔마 A 5분의 B 3X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1번부터 6번. 이 내용은 쉽죠?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풀이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기하는 특히 막 빠른 걸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막 빨리빨리 해라라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천천히 정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끝났고 지우고 또 7번부터 쭉 해볼게요. 네, 7번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번은 기본 문제라 쉬운 편이라 쌤이 그냥 쭉쭉쭉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빠르게 설명했는데요. 7번부터는 이제 표준 문제고, 그 다음에 발전 문제에서 어려우니까요. 실제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천천히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페이지 31페이지 문제 7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이래요. 포물선에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PQ라고 한대요.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포물선에 초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초점을 어떤 직선이 지난대요.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죠? 그때 이 지나는 점을 각각 이 위의 점을 P, 이 밑에 점을 Q라고 한대요.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 이게 어떤 점들이구나,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그림을 보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려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너희들이 노트에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항상 노트 얘기를 하죠. 문제는 노트에 풀어야 되고 또는 연습장에 풀어야 되고, 그때 그림을 직접 좀 그려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제를 이해하는 게 그 문제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물선에 준선이 있대요. 준선이니까 요 P만 F까지 거리의 반대만큼 있을 때가 이쯤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준선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 L에 PQ에서 뭘 내렸대요? 수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생기는 두 수선의 발을 H'이라고 했답니다. 이때 PH니까 여기죠. 여기의 길이가 1이고요. QH'이 얼마죠? 3일 때 여기를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예요. 문제는 엄청 길죠. 문제는 엄청 길고 내용도 많은데 사실 여기까지 오면 되게 쉽죠. 뭐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되죠? 포물선의 정의만 알면 돼요. 정의가 뭐였죠? 정점과 정의 외우라 그랬어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문제풀이에 엄청나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보면 정점, 정직선, 이르는 거리 같다. 이렇게 써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여기 이게 정점이고 이게 정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어디랑 요 길이랑이 같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요 길이의 길이도 얼마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예요. 요 길이의 길이도 3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얼마? 답은 쉽죠. 그러니까 4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나중에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쌤이 많이 하는 표현, 문제 쫀다 그러거든요. 문제를 보고 그냥 겁을 먹는 케이스가 있어요. 얘는 표준 문제 7번이에요. 기본 문제 쉬운 게 6개 딱 나오고 첫 번째 표준 문제. 그러니까 기본 문제보다 살짝 난이도가 높지만 표준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7번 문제.
표준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 그럼 얘는 쉬운 문제예요, 사실. 쉬운 문제. 문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뭐 풀이라고 쓸 게 있어요? 사실 그림 보면 끝. 할 게 없어요. 암산 이거 암산도 아니죠. 그냥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 풀이의 정보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이해되나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좀 문제에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문제 보는 순간 어려워 안 풀어 하고 넘어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를 생각보다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네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반대로 쉬워 보이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문제 한 줄인데 풀이는 막 두 장, 세 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엄청 길지만 쉬운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배점 같은 걸 좀 볼 줄 알면 좋고요. 순서 같은 걸 좀 볼 줄 알면 좋아요. 문제가 배치되는 순서는 항상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순이에요. 선생님 그 실제 지필평가 시험 문제 순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점수 배점이 낮고 어려운 문제는 점수 배점이 높아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2점, 3점, 4점. 3점 문제면 쉬운 문제. 아니, 보통에서 보통 아래 문제.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너희들이 문제에 겁을 먹지 않고 잘 도전을 하게 돼요.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래서 좀 겁먹는 것도 사라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어서 해보면 31페이지 문제 8번 비슷하게 이제 쭉쭉 해볼게요. 두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p 이런 뭐 써봐야겠죠. 바로 안 들어오니까 y제곱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p 원래 뭐 있던 어떤 포물선에서 평행이동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y제곱은 4x 플러스 q 아직 문제 다 안 읽었어요. 그냥 이게 중요해 보여서 한번 썼어요. 초점이 일치한대요. 초점 일치. 그럼 뭘 구해야겠어요? 초점을 구해봐야겠구나. 근데 평행 이동된 초점을 구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때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해봅시다. 원래 이런 형태인데 이 형태의 포물선의 초점을 바로 찾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원래 기본적인 형태가 뭐였을까? 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럼 얘는 원래 기본적인 형태 요거였으니까 P가 얼마죠? 마이너스 4. Y제곱은이니까 X축에 Y축이에요. X축. 그러면 초점은 마이너스 3,0이겠죠. 얘는 이제 이 정도는 알죠? 1이죠, 1. 그러니까 1,0이겠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쌤 이거 기호 썼던 거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기호 쓰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기호. 쌤 개인적인 기호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놔야 문제풀이도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요.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인데 점이니까 그대로 반영시켜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P, 0.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0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구했어요. 얘네들이 같대요. 그죠? 얘네들이 같은 점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P랑 뭐랑 1 마이너스 Q랑 같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P하고 Q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한 개밖에 없네요. 어떻게 구하죠? 다시 이거 몇 번 문제? 8번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예요. 표준 문제 중에서 겨우 두 번째잖아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뭔가 빼먹었나?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내가 뭘 놓쳤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빠진 거 없는데 하나 빠졌죠. 뭐 구하래요? P 플러스 Q 구하래요. PQ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P 플러스 Q를 구하래요. 뭐 이제 이 정도는 보면 나오겠지만 사실 이게 식이 좀 더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선 같다고 하니까 같다고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P는 1 마이너스 Q. 그럼 이 Q 넘기고 숫자끼리 모아보면 P 플러스 Q는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PQ는 얼마인지 각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뭔 알 수 있다? P 플러스 Q는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숨어있는. 각각은 구할 수 없지만 그거의 합, 곱 또는 EP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약간의 함정을 심어두든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내게끔. 그래서 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이제 점점 고난이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있는 건 한번 다 정리를 해봐라. 여기서 뭔가 안 된다고 딱 멈추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선까지는 그냥 막 해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아무튼, 그래서 답은 얼마? 4가 나온다.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9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B를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10, 단축의 길이가 6인 타원이 있대요. 뭐 타원이니까 간단하게 31페이지 9번 타원이니까 그림 그려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장축이 얼마? 장축이 10짜리, 단축이 6짜리래요. 사실 뭐 다 나오죠. 근데 우선 읽어봅시다. 타원의 두 점 CD가 장축에 대해서 서로 반대쪽에 있대요. 뭐 대충 이쪽이 D고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C가 있대요. 그리고 사각형 ABCD, A, B는 초점이라고 되어 있군요. A랑 B는 초점이래요. 그러면 A, B, C, D의 둘레를 구하시오. 요거의 둘레를 구하시오. 어려운 문제 같나요? 얘도 되게 쉬워요. 문제풀이 설명할 것도 별로 없죠. 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번에 또 뭐만 알면 되냐면 타원의 정의만 알면 돼요. 정의는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하다 했습니다. 타원의 정의가 뭐죠? 두 정점으로부터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 일정한 거리는 뭐랑 같다 그랬죠? 장축의 길이랑 같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이 장축 얼마? 10. 이게 뭐예요? A, D, B. 이게 거리의 합이죠. 마찬가지로 A, C, B가 뭐죠? 거리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선의 각각은 모르겠지만 합은 얼마다? 10이다. 노란 선의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합은 얼마다? 10이다. 그 상태에서 뭐 구하래요? 둘레 구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은 10 더하기 10이니까 2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쉽죠? 표준 문제 앞에 3개만 먼저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또 지우고 10번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제 10번, 31페이지 문제 10번입니다.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 16분의 x제곱 플러스 12분의 y제곱은 1과 포물선 y제곱은 8x의 한 교점 A에서 직선 x는 마이너스 2의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고 전 B는 마이너스 2,0에 대하여 AB 더하기 AC의 값을 구하시오. 뭐 길죠? 한 번에 안 들어와요.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그림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타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뭐 바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16분의 x제곱, 12분의 y제곱이니까 16이면 여기가 4, 여기가 2루트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써놓읍시다.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하고 y는 x제곱, y제곱은 8x,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교점이 하나 있대요. 그 교점을 뭐라고 하냐? A라고 했습니다. A. 이 교점 이거 연립하면 나오겠네요. 그런다 하고 그 다음에 직선 x는 마이너스 2. 이건 뭘까요? 8이면 뭐가 보이죠? 마이너스 2면 대충 이쯤 되겠네요. 여기가 4니까 절반. 이건 뭐예요? 포물선의 준선. 이 정도는 바로 파악이 돼야죠. 그 다음에 B가 여기가 B래요. 여기 마이너스 2,0 하고 AB, AC 이렇게 구웠네요. AB를 긋고 AC를 이렇게 긋고 수직으로 됐죠? 뭐 이 상태에서 AB, AC의 길이의 합
선분 AB랑 선분 AC의 길이 합이 얼마일까? 뭐 이런 걸 구하라 라는 문제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랑 C를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봤더니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요. 그죠? 여기 두 개 연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y제곱은 8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8x는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A좌표를 찾고 C좌표는 뭐 수직으로 내린 거니까 C좌표 찾고 길이 구해서 뭐 피타고라스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뭐 어렵지 않으니까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라는 문제죠. 됐나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단원에 있는 거죠? 2차 곡선이라는 단원. 2차 곡선 세 가지 보였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풀이에 2차 곡선의 성질이 뭐가 들어간 게 있나요? 집어넣고 연립해갖고 이렇게 푸는 거. 그냥 2차 방정식. 옛날에 풀었던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굳이 이 단원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실제 해보면 아마 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연립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이도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쪽 방법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봐라. 쉽게 얘기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출제자의 의도. 보면 지금 타원, 포물선이에요. 초점이 있죠. 초점을 한번 찾아볼까? 초점 어떻게 찾으라고? 16하고 12 빼라고요. 차 얼마죠? 4. 루트 씌우면 2죠. 2. 여기가 이 포물선, 아니, 타원의 초점이에요. 반대쪽 초점은 마이너스 여기가 초점이에요. 여기랑 여기 초점이 겹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초점 찾아보면 포물선의 초점도 얼마죠? 포물선의 초점도 이게요. 이것도 겹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 초점하고 이렇게.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포물선만 기준으로 봅시다. 포물선만 기준.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죠? 요 길이하고 요 AC의 길이가 같다. 이게 뭐였죠? 포물선의 정의였죠. 정의. 기억납니까? 이게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얘 길이랑 얘 길이는 같아요. 그럼 결국 뭐랑 똑같아지냐? 여기를 그냥 C-라고 해보면 내가 원하는 AB 더하기 AC는 AB 더하기 AC-의 길이랑 같아지더라. 이 두 개가 같아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또 뭐냐면 타원에서 뭐죠 이게? 이거 뭐라 부르죠? 장축의 길이랑 같아지죠. 거리 합,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얼마입니까? 8. 답은 얼마? 8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풀면 풀려요. 근데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계산할 게 조금 더 많아지고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풀리긴 풀려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2차 곡선의 개념으로 정의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했더니 풀이 과정이라고 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것도 그냥 보면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이 아니죠. 그 앞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 쫄지 마라. 문제 번호를 보고 쉬운 문제면 쉽게 풀어도 된다. 쉽게 푸는 풀이가 있을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라 라는 거. 이해됩니까? 10번 문제는 포물선과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